그래서 첫 번째로 좀 드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엔지니어라고 하죠. 이 생산직이라는 직무 자체를 보통은 이제 생산직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표현해왔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뭐 생산직, 생산기술직, 엔지니어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에서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채용 공고를 분석하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하기 이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들 같은 게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적어 놓았던 이런 역량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기아차 생산직 라이브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회차 때 제가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고 조금 수정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기아차 생산직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생산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이 어디든지 간에 생산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이 3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분석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협업적인 사고, 세 번째는 계획적인 사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분석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직이고 또 엔지니어, 생산기술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산 현장에서는 수많은 설비나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의해서 자동화되는 공정들도 있을 거고 사람이 그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설비나 장비들을 운용하고 운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 라인이나 공정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생산직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생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분석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량을 가지는 게 이 분석적 관점이라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역량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역량 같은 경우에는 협업적 사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조직에서 협업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지점에서 협업이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협업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셨을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업적인 사고를 좀 더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지원 기업이 있잖아요. 뭐 SK에너지가 되었든 S-오일이 되었든 포스코가 되었든 아니면 기아차가 되었든 현대차가 되었든 그런 생산 현장에 공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공정 안에서 우리가 각자 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 협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동료와 합을 잘 맞추는 게 협업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협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표현들 자체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어떤 특성이 무엇이고 협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생산 현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협업이 생기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조직을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게 협업적인 사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조직의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계획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생산직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생산이라는 부분들 자체는 대체로 이런 생산 공정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대 근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별로 일일별로 생산해야 되는 생산량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산량을 충족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생산 설비나 장비들을 내가 유지하고 운영하고 보수하고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될 텐데 그런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그게 계획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또 생산의 과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 날씨가 추울까? 더울까? 내일은 비가 올까? 눈이 올까?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이 뭐가 있을까? 미세먼지가 많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미리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정비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미리 생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부분도 계획적인 사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계획적인 사고가 생산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산직으로 지원을 하실 때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분석적, 협업적, 계획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단에서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똑같이 쓰는 그런 표현들만 반복적으로 쓰거나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제대로 찾아서 직무에 맞춤형으로 좀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찾아보거나
각자 기업들의 어떤 채용 공고나 혹은 뭐 인사 담당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실제로 뭐 생산직에서는 고졸도 다 할 수 있고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이냐라고 했을 때에도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죠. 당연히 전공자가 유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비전공자도 당연히 관련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린 충분히 채용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 역량적인 측면에서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면은 충분히 평가적으로 유의미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쓰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게 경험 정리와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 정리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 단계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 여러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나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어떤 협업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 그리고 조직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좀 발견했던 경험, 그리고 뭐 계획에 기반해서 목표나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것들을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아서 정리를 하셨을 때 자기소개서가 떴을 때 이렇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적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적어도 기아차 생산직 자기소개서를 좀 그래도 마무리하신 분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옥하방 같은 데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까지도 자기소개서를 손을 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웬만큼 자기소개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아자동차가 끝날 때까지 매달려서 자기소개서 해서 나는 기아자동차만 지원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빠르게 좀 취업을 하시고 빠르게 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고 자기소개서를 빠르게 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전제 조건, 전제 작업들, 사전에 필요한 작업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경험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소개서 떴을 때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는, 빠르게 지원하고 끝나는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산직만 하더라도 기아차랑 S-오일이랑 포스코랑 마감 기간이 똑같아요. 마감 기간이 똑같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동일한 기간 안에서 내가 3개씩이나 지원을 하려면은 자기소개서 빠르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험 정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험적인 부분들 정리 잘 하시고 역량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생산직 자기소개서 시즌이 지금 시즌인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생산직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핵심 중요한 거 3가지 강조드리자면 첫 번째는 모든 생산직이 같은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지금 뭐 기아차 그리고 뭐 S-오일, 포스코, SK에너지 이렇게 있지만 이 모든 생산직 이것들을 저희가 뭐 생산직이다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모든 생산직들이 절대 똑같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직무나 기업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하면서도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좀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기업별로 사업 보고서를 좀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대체로 SK에너지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그리고 포스코도 그렇고 대부분 주식회사죠. 주식회사고 이런 주식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라는 것들을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 다트라는 사이트라든지 혹은 다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인지 그런 것들을 파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별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브이로그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찍고 있죠. 저는 이런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복지가 어떻네, 연봉이 어떻네, 혹은 어떤 부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출퇴근 시간이 어떻네, 야식은 뭐 먹나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그 브이로그를 한번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은 직무적인 관점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홍보 영상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남다른 통찰력이고 관점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경험 정리를 바탕으로 좀 직무 역량과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소재를 좀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뭐 늘 강조 드리는 거죠. 자소서 쓰기 이전에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경험 정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소재를 충분히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라는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생산직 채용 공고가 뭐 기아차, S-오일, 포스코, SK에너지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생산직 정말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SK하이닉스에서도 생산직을 자주 뽑고요, 삼성 SDI에서도 뽑고 다양하게 뽑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빠르게 쓰고 다른 부분에 또 집중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또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좆댓구알.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 해주셔야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